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투자 계획, 점포 개점에 필요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에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매출과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수익성 영향 요소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투자를 하게 돼. 아이템이 무엇인지 결정되면 점포를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투자에 대한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이미 투자 형태는 이미 출점되어 있는 기존 점포를 매입할 수도 있겠죠. 투자 형태. 그 다음에 점포에서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겠죠. 건물을 또 매입할 수도 있고, 신축 건물을 부지를 매입하고, 점포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임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투자하는 형태는 이렇게 내가 슈퍼마켓을 한다. 슈퍼마켓을 한다 그럴 때, 슈퍼마켓을 하는 방법이,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부지 매입과 신축을 할 때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슈퍼마켓을 슈퍼마켓 할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슈퍼마켓을 개점한다고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다른 부분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슈퍼마켓을 만든다. 부지를. 그러니까 땅을 사서 슈퍼마켓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있는 건물에다가 슈퍼마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땅을 사가지고 슈퍼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 내가 땅을 사서 슈퍼마켓을 만들까 단독 건물로 우리 슈퍼마켓이다. 소유를 하고 있다. 슈퍼마켓을. 임차한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나가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유했다. 그다음에 영업상 신축성이 있다. 영업상.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이다. 새로 지었지. 그다음에 일정한 담보 지출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들어가 투자비가. 그 대신 지가가 상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면 땅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공장하는 사람을 또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하다 보면은 공장을 해가지고는 그냥 먹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공장을 접었을 때 땅 파는 금액이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점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좋은 부지가 부족하다. 이미 슈퍼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고정화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작성하는 건 사업계획서 작성은 내부 직원에 대한 공감대, 외부의 신뢰도를 통해서 자금 확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밖에 없으니까, 돈이 사업을 하는데 3억이 필요한데 3억을 다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종잣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이러한 어떤 구성 항목이 되게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 항목대로 구성이 돼야 내부 직원들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대외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업체 현황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다. 창업자 및 회사 일반 현황, 사업계획의 개요, 어떤 개발 동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시장 현황, 거시적인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시장 현황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동종업계 현황이 어떤 거. 시장의 규모와 전망, 시장 점유율, 경쟁관계,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매 전략과 현황, 가격 정책, AS 계획, 국내만 판매할 것인지, 이거를 수입출할 것인지, 이거 이제 뭐 어떤 소매점 얘기가 아니고 기술 창업까지도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가 생산 계획에 해당되지 않은 거는 또 안 써도 무방한 거니까요. 설비 투자 계획, 슈퍼마켓 같은 거는 이제 집기 계획 같은 거, 집기 설비 계획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원 및 조직 계획, 사람이 문제가 사람을 같이 누구하고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하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 조달 계획, 국내 조달 계획, 수입자재 조달 계획들이 포함한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추정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된다. 대차대실표, 현금흐름표. 얼마 정도 매출이 손익분기 있지만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면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이익이 발생되는 거. 일평균 500만 원 팔면 이익이 발생된다. 라든지. 그리고 작은 게 총 자금에서 나의 자본은 얼마인데 얼마만큼 돈을 빌릴 건가. 그 다음에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사업 추진 일정표. 일정 계획이 중요한 거지. 일정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계획. 그 다음에 부속자로서 인건비 명세. 뭐 이런 특허권, 제공 가능한 담보, 견적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자를 확보하는. 내가 아이템이 좋으면 투자자가 우리 부모님이 또 돈을 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매출관이나 수익. 이제 그 다음에는 매출이라는과 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정도 될 건가.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의 결정물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팔면가. 물건을 팔고요. 상품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행의 결과로서 상품을 판매, 뭐 이렇게 해서 매출이 높으면 수익성이 당연히 높은 거죠.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결과물이다. 매출이 높으면 또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이 뭐 남지도 않고 또 해가지고 매출만 높다고 수익성이 높은 거는 꼭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자 단계에 관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 점포 운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 돼가지고 점포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점포 운영을 할 것이냐. 누구나 점포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점포 매출 관리, 환경 관리, 종업원 관리, 상품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 내가 얼마에 팔 것인지.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에 팔아도 된다. 맛만 있으면. 뭐 국수 같은 경우가 인도건 국수, 인도건 비빔국수 이런 거는 막 8,000원 국수. 근데 다른 데서 국수만 파는 데서는 국수가 5,000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인도건 비빔국수는 8,000원이라도 고객들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상권 내에서 가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매출이 많으면 수익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었을 때 수익이 많이 늘어나. 첫 번째는 원재료비가 어떠게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원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직접 제조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시골에서 우리 땅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배추를 담가 가지고 김치를 한다든지 뭐요. 그다음에 인건비. 이게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음식점 같은 게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임대료가 또 중요해요.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수익을 결정하는 상당히 비용적으로 큰 비용이 나가는 이런 것들 어떻게 절감하고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건가? 자가점포라면 임대료는 얼마 안 들겠죠. 근데 감안은 해야지. 이게 임대료를 내가 지불했을 때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정도 지불하는 건가. 그 다음에 관리, 세금 이런 것도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어찌됐든 매출은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점포 운영 시에 매월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매출 관련해서 뭐 하루에 300만 원 팔면은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을 정해. 투자 계획, 그러니까 투자 형태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기존 점포를 매입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부지 매입과 신축의 장단점을 보고, 다른 부분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소유, 영업상의 신축성, 담보지출, 집가 상승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좋은 부지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